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챌린지 시즌2 첫 번째 순서를 받게 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좋아하세요? 요즘 명품을 소비하는 주 세대층이 과거 40, 50대에서 현재는 이제 20, 30대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명품에 대한 젊은 층들의 접근성이 전보다 더 활발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다에서는 베르사체를 입고 도시에서는 아르마니를 입는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장명숙 작가님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유튜버 밀라논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밀라논나 즉 밀라노 할머니 혹은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옷 잘 입는 할머니로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실제 업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시고 과거 이제 패션 컨설턴트로 활동해 주 업적으로는 이제 페레가모라는 브랜드라든지 막스마라라는 브랜드를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런칭해 대중화시킨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이태리를 대표하는 패션 그리고 명품이 이태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부터 그들의 식생활, 교육관, 문화적 가치관 등 이태리 문화를 저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이태리 명품이 왜 이태리에서 유명하며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세대가 바라보는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태리 왜 명품이 유명할까요? 사실 과거만 해도 명품의 주 시장은 프랑스였습니다. 이태리는 단지 프랑스에게 좋은 원단과 재료를 이제 공급해주는 나라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제 과거 피렌체의 귀족이었던 조르만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는 프랑스만큼 패션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집이나 어떤 장소에서 패션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값싼 인력과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이태리의 중심부 밀라노에 모이게 됨으로써 이태리는 자연스럽게 프랑스보다 이제 명품 혹은 패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그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밀라노의 거리에는 오늘날 흔히 알고 있는 구찌, 베르사체, 아르마니, 발렌티노, 돌체앤가바나 등의 명품 시장이 들어서게 됐고 오늘날과 같은 이태리 하면 떠오르는 그런 패션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밀라노 컬렉션 등과 같은 패션쇼를 통해 이런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명숙 컨설턴트가 풀어낸 이태리 사람들이 바라본 명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흔히 명품 하면은 비싼 것, 좋은 원단을 사용한 것,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 부를 축적해 돈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저자에 따르면 이태리 사람들은 명품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꿰뚫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어떤 이의 불편함을 이제 개선시킨 그런 브랜드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태리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먼저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디자이너는 여태까지 여성의 허리를 옥죄었던 코르셋을 없애고 치맛단을 잘라냄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다리가 밖에 드러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편하게 개선시킨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프라다의 경우 배낭 형태의 가방을 이제 만들어서 가방을 여성의 손에서 해방시켜 여성들이 가방을 메고 다른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태리 사람들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맞춰 이제 의생활의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브랜드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명품의 조건에 대해서 소유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이제 안목을 드러내는 고급품으로 감히 정의했고, 의생활 역사 변천에 기여한 제품이야말로 사회에 공헌한 그런 진정한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태리가 명품으로 유명하다 보니 이태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자주 산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앞다투어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손에 넣거나 이제 집착을 하려고 안다라는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수입이 명품을 살 그런 수준이 안 되거나 수입이 뻔한 사람이 명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은 무슨 부정한 짓을 해서 명품을 얻었나? 아니면 좀 어떤 나쁜 짓을 통해서 명품을 가진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은 자유라고 흔히들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입었건 어떤 옷을 입었건 그것은 오히려 본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품 옷을 입기 전에 앞서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 혹은 자신을 먼저 명품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울리는 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훨씬 명품을 그저 옷에 걸치는 옷이 아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품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 무렵,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코로나 블루, 일명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태리 여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챌린지 명품의 조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